좋은 친구 MBC 경남. 마을이 본래는 망천부락이었는데 그 동네가 크다 보니 분동이 3개로 나눠져서 망천 1구로 우리가 됐습니다. 뜻이 풀이를 하면은 지금 이 동네가 집이 좀 마주 이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여 밑으로는 큰 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를 보고 마주 보고 있으니까 바라볼 망에 내천을 써서 망천이라고 그래 불렀습니다. 아주 우리 동네는 이 덕을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또 우아하고 잘 생겼잖아요. 마을이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예, 그 높은 건물도 없고. 네. 그러니까 조용한 느낌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마을 크기만큼 이렇게 골목도 좁으니까 오히려 더 정겹습니다. 오! 오, 진짜 고봉밥이 싹 피어 있는 것 같아요. 와. 아니 눈 내린 것 같기도 하죠. 와. 김해 신천리 팝나무는 키 15m에 가지 펼친 폭 18m, 가슴 높이 둘레 5m로 수령은 약 600년 추정되며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이 팝나무는 총 7그루가 있는데 김해에 2그루가 있으며 이 팝나무가 그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팝나무 이름의 유래에는 2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팝나무 꽃이 쌀밥을 닮았다 하여 이밥나무로 불리다가 이팝나무로 변했다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름을 여는 절기 이파점에 꽃이 핀다 하여 이팝나무로 불렸다는 설입니다. 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 비로소 농번기가 시작되는데 옛날에는 이 팝나무 꽃 개화 정도에 따라서 한 해 농사에 흉풍년을 점쳤다고 하지요. 물을 좋아하는 이 팝나무 속성을 통해서 기후를 예측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향기가 있네요. 아주 은은한 향기가 있네요. 옛날에는 우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모습하고 옛날 모습이 다른데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나 요 이팝나무 밑에 요 또랑요래 있었거든. 요렇게 있었 요 옆에 요 바로 밑입니다. 이팝나무 밑에 거기에 요런 옹달샘이 있었는데 그 물은 맨날 퍼도 맨날 그대로 철철철철. 그리고 겨울에는 아주 따시고 여름에는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이 동네 아줌매들이 그 정월달 이때 설명절, 추석명절 되면 콩나물 옛날에 나가 먹잖아요. 이 콩나물도 짜다를 갖다 놓고 물 부부가 그래 콩나물 키아가 제도 모시고 그래 했어요. 예. 그다음에 우물 아래쪽에는 빨래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있었지. 예. 그거 다 와서 밤중이고 낮이고 그거 빨래하고 요래 하고 그래. 그 시어머니 욕도 하고 당연하지요. 신랑 욕도 하고. 신랑 욕은 기보이고. 팝나무는 시기상 다른 봄꽃들이 시들해지는 늦은 봄에 만개를 하여서 다시 한번 화사한
풍경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가로수로 가장 많은 수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향나무, 푸조나무, 버드나무와 함께 주로 우물가에 심어 길렀습니다. 이 팜나무는 한반도 중부 이남에 드물게 분포하고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수종으로서 종자가 이중 휴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화 번식도 까다로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신천리 팜나무처럼 500년이 넘는 노고수는 그 가치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얗게 쌓여 있는 게 눈이 소복히 쌓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 하얀 걸 보고 무조건 밥이라고 생각했을까.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춘궁기에 허기짐을 이런 이팝나무의 풍요로움을 보고 달래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허기지지 않았나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남사 예담초는 경북의 안동 화해마을에 있듯이 경남에 있는 전통 한옥마을로서 800년 정도 된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는 130여 가구에 400여 명이 살고 있는 제법 큰 마을로서 공자의 학문을 배운다는 뜻을 가진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글자를 해석하자면 남사의 뜻은 남쪽 모래 땅에 예담초는 옛담이 많은 마을 이런 뜻을 함유하고 있고요. 여러 집안의 성씨들이 다양하게 있어 다성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집안별로 문화가 다양하게 상존하고 있어서 구경하고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은 전통 한옥마을로서 자랑스러운 마을이라 하겠습니다. 남사 예담초는 유서가 깊고 자긍심 높은 명문과 전통마을답게 오래된 노구수가 많습니다. 향나무, 매실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해화나무를 비롯한 전통 수목은 물론 삶의 여유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적 공간이었으니 가이적 강나무, 공작 편백, 홍단풍 같은 외래종 노구수도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겨진 다양한 수종들을 볼 수 있는 전국에 몇 안 되는 전통 마을입니다. 여기 이 나무가 드라마에 참 많이 나왔대요. 이 나무가 나가면 사랑이로 여기에서 딸개비, 딸개비. 갈매비가 왜 저 위에 다 있죠? 이 계절 남사 예담촌의 어떤 나무라 할 수 있죠. 키 15m, 가지폭 20m, 가슴 높이 둘레 3m 크기를 자랑합니다. 해화나무는 애로부터 길상목도 학자수라 불리며 공적 신분을 가졌거나 학문이나 근세가 높은 사람의 집 마당가에 심었는데 이 나무가 있는 것만으로도 명문가 집안임을 나타냈을 만큼 풍계 높은 나무입니다. 해화나무는 줄기 뻗음새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으면서 여유롭고 이맘때 가지 끝에서 황백색 꽃이 모여 피는데 은은한 향기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죠.
들어가 있어요, 담일. 감나무를 어. 이렇게 배려한 배려. 움직임. 응. 아, 배려다 정말. 감나무에게 배려한. 여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목을 딴다면 저는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공존. 아, 난 주인의 마음씨가 느껴지는데. 이 사양정사는 1920년대에 만들어진 집으로서 포원 정몽주의 장손 집안입니다. 사양정사의 뜻은 우리 마을에 지나가는 사수의 남쪽에 있는 학문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서부 경남의 많은 선비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던 집이고요. 1950년도에 인민군들이 마을에 주둔하고 있을 때 미군들의 폭격으로 인해서 많은 집들이 소실될 때 사양정사 본체와 대문체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보실 나무는 대걸 같은 고택에 있는 배롱나무가 오늘 보실 나무입니다. 배롱나무는 향나무와 함께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서 노목은 있는데 금목은 없는 대표적인 만성수입니다. 예로부터 공적 공간에 뜰이나 서원, 별서, 사찰, 제실에 주로 심었고 양반 가문의 영역에도 심었습니다. 무궁화, 능소화와 함께 여름꽃을 대표하는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보다 붉고 찬란한 꽃구름을 만들어내지요.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수종의 노고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곳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돌담이 예쁘고요. 나무도 오래된 나무여가지고 굉장히 예스럽고 그리고 추억을 불러일으키네요. 이렇게 작은 마을에 이렇게 많은 노고수가 있는 게 참 신기하고 인상 깊었고요. 여러 번 와봤지만 올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하고 좋은 기억을 남기고 가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미리 둘러봤었거든요. 그때 정말 노란색 꽃이 절정으로 가장 멋있었던 시기였어요. 되게 이뻤을 것 같아요. 거제 한내리 모감주 나무구는 거제도 북서쪽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는 오래된 숲으로 크고 작은 모감주 나무 약 40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개체는 키가 10m에 가슴 높이 둘레는 1.8m 됩니다. 바닷가라는 환경적인 요인은 물론 주변에 곰솔과 팽나무가 이웃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바닷바람을 막아 미기후를 조절하고 물고기를 유도하기 위한 방조 어부림의 역할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공간이 되는 등 다목적 기능을 가진 숲이라고 할 수 있죠. 신라시대 말 무렵 강원도 금강산의 큰 스님이 남해안에 한 사찰을 다녀가시면서 이곳 한내리의 주민들이 바닷바람과 해일의 피해를 겪는 것을 보시고 주민들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면서 바닷가에 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감주 나무로 방조 어부림으로 조성된 것은 전국에서도 이곳 한내리밖에 없어서 그 희귀성이 인정되어 경남도 기념물 11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열매도 있고 아직 꽃도 많이 남아있어 이뻐요.
모감주 나무는 무한자 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교목으로 이맘때 장마철이 되면 개나리 같은 샛노란 꽃이 화려하게 핍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초롱을 닮은 꽈리 열매가 맺히는데 그 속에 단단하고 반질반질한 작은 씨앗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염주를 만드는 데 쓰인다 하여 염주나무라고도 불립니다. 독특한 볼거리와 쓰임새를 가지는 여름꽃 나무입니다. 예, 이 군락지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데 옛날에는 어린 기억으로는 상당히 큰 나무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죽은 나무들이 몇 그루 보이거든요. 베는 자국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호하면서 어린 모목을 또 심어서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뭐 주위에서 부락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기억으로 그 모감주 그 열매가 새까맣게 이렇게 달리거든요. 조그만 콩락같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막 떨어집니다. 그걸 주워서 바늘로 실을 깨서 이렇게 염주식으로 이렇게 엮으면 팔찌도 하고 이 목걸이도 하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있거든요. 애들 뭐 그렇게 시기해가지고 전부 뭐 동네 아이들 내려가지고 이렇게 끼가지고 이렇게 놀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크게 나무를 구분하는 용어로 교목과 감목이 있는데 보통 중심 줄기를 중심으로 큰 키로 자라는 나무에 높을 교자 붙여서 교목이라 부르고 무궁화나 개나리처럼 중심 줄기 없이 잔가지나 덤불 형태로 자라는 나무를 감목이라 합니다. 모감주 나무는 교목보다 키가 약간 작은 아교목으로 구분되는데 꽃이 피는 형태는 감목처럼 흐드러지게 피어나니 이 또한 모감주 나무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무나 숲, 바다 등은 모든 자연은 우리 사람들의 삶과 많은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한내리 모감주 나무 숲도 우리 거제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산이므로 많은 관심과 보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제에 살고 뭐 자연 생태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랜 세월 간간히 둘러보고 했었는데 올해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황홀하게 핀 그런 모감주 꽃을 봤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거의 한남 그릇이 식재되어 있는 이런 걸 보다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러 나무가 모여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노랗게 꽃이 피고 나면은 정말 예쁠 것 같고 비 오는 날이 아니더라도 이 황금비로 막 꽃비가 맞고 싶어서 우산을 맑은 날에 들고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하늘 보세요, 하늘. 비가 딱 그치니까. 동네 멋있다. 예쁘다. 꽃이 이제 막 올라온다. 그지? 나무도 좋고 오늘 뭐 비가 개이니까 날씨는 더 좋아요. 장마철에는 오늘 누가 날 잡았어요? 마치 비가 그쳐주네. 장제동 푸조나무는 진주 시가지 북쪽 장대산 아래 야트막한 경사지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요. 높이 16m에 밑동둘레는 7.2m, 수감 펼침 폭은 24m로 수령은 35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바다 가까이에 사는 푸조나무가 내륙 도시에 노구수로 남아 있는 것이 매우 드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 고향이고요. 여기에 또 저희 선산이 있기 때문에 자주 오는 곳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언제쯤 심었는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그게 항상 궁금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통 팽나무라는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자생을 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이름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제보를 하신 분이 나무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적에 이미 살아온 나무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상 와서 나무를 보니 예상보다도 더 크고 똑똑한 현상에서 그저 뭐 깜짝 놀랐다고나 할까요? 생김새가 딱 복주머니 같다, 그지? 저는 이야기 주머니 같습니다. 이야기 좀. 예. 오랜 세월 예. 지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울룩불룩 발달한 돌기들입니다. 광합성 산물인 탄수화물이 뿌리 쪽으로 내려가다가 몸통 줄기에서 정체되고 쌓이면서 둥거진 것인데 주로 안반지형의 노구수에서 발생합니다. 그 모습이 복주머니 같아서 특이한 볼거리가 되는 희소성 높은 보수입니다. 장제동 푸조나무는 잎목 지점이 정확하게 우물을 품고 앉은 현상을 한 독특한 공간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물은 예부터 생활이나 농사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었죠. 또 푸조나무는 신목, 수호목, 소목 인식이 강한 나무였기 때문에 신성한 우물과 신성한 나무가 합쳐진 진주 장제동 푸조나무 공간은 전통문화 자료로도 매우 가치가 높다 볼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중요 여기면서 옛날 같으면 뭐 귀신 붙는다고 상류도 이 나무 생기고 나서는 한 번도 못 지나고 둘러서 가고 8월 백중때 되는 것 같으면 동네 주민들이 각 가정마다 나와가지고 뭐 마을 청소도 하고 우물 정리도 하고 그리고 또 객진 나가 있는 분들도 혹시 자주 오는 것 같으면 이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그 뭐 사라골 샘이라고 사라골 샘 우물 그러는 것 같으면 나가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솔직히 이 진주 시내 안에 마을에 이 우물가도 있고 우물가 위에 이 푸조나무라고 있는 것이 신기하거든요. 그 처음 말 들어가지고 그런 나무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진주시에 살면서 이렇게 바닷가에서나 자생한다는 이 푸조나무가 진주 이 한 가운데 변두리지만은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자체로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창원 특례시 안에서도 동업은 연간 15만 명의 탐방객이 찾아오시는 결과 대표적인 창원의 관광지와 역사 문화지가 많습니다. 동양의 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주남 저수지와 우리나라 최초로 단감을 재배한 역사적 가치를 띠는 단감 테마공원, 그리고 철기 문화의 태동지인 다오리 고분군 등
자연 생태적, 역사적 의미를 담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신방리 엄나무군은 창원 유일의 천연기념물이며 여름에는 오고 가는 주민들에게 울창한 그늘과 멋진 풍경을 선사해 줍니다. 저까지 나온 나무 맞아요? 도로까지 나왔어요, 도로까지. 와, 가지가 와, 가지가 정말 멋지게 뻗은 것 같아요. 창원 신방리 엄나무는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단립목이 아닌 비탈진 언덕에 네 그루가 모여 자라고 있으며 평균 높이는 15m, 둘레는 가장 큰 것이 3.8m로 수령은 400년 이상 추정됩니다. 보시면 쓰러지고 굽어졌다가 다시 치솟아 오른 노거수와 그 주변 후계목이 숲을 이루어 토속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으나 남루하지 않다는 것. 옛 조상들은 엄나무에 붙어 자라는 무시무시한 가시를 보고 귀신을 물리친다 여겼습니다. 이를 백사라고 하는데 집에 잡기가 들어온 것을 막고 나쁜 것들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마을 어귀나 집 앞마당에 엄나무를 심거나 가지를 꺾거나 대문 위에 걸어두기도 했지요. 새순과 가지는 나물과 약재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과거에는 감나무와 버금가는 나무였습니다. 창원 신방리 엄나무군 역시 선조들이 마을의 애군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고 여겨서 오랫동안 보살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무는 산림수목과 생활권 수목으로 나뉩니다. 생활권 수목을 보통 조경수목이라 하지요. 그런데 엄나무는 산림수목임과 동시에 실용적인 목적으로 집 안에 심는 생활권 수목이면서 조경수목이 아닌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체도 국내에 단 3그루인데 독립목이 아닌 군집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건 창원 신방리 엄나무군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엄나무 숲이 갖는 민속학적 의미를 짚어보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엄나무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 뒤편 도로가 대변과 구룡산 산과 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아직 엄나무군이 천연 기념물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엄나무 그늘에서 자유롭게 펼친 엄나무군의 멋진 수영을 감상하시면서 창원 천연 기념물에 많은 관심과 보호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이 울타리 없을 때는 이 농촌 아이들이 놀이터입니다. 바로 뭐 거내도 뛰고 또 위에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친숙한 우리 이 지역에 친숙한 그런 노거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노쇠하다 보니까 주변에 잡목도 많이 우거지고 보호 대책이 아마 절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도 어릴 때는 뾰족뾰족하다가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둥글둥글해진다는데 오늘 엄나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별처럼 너무너무 무수하게 많은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우아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별세계 같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게 태정마을이 저 금병산 자락 밑에 태정이 여기 태정마을입니다. 요 금병산을 바로 뒤지기 금병산인데 요 태정마을인데 그 앞에 조망강이 흐르고 있고 요 우리 마을이 아늑하니 동네가 잘 생겼어요. 보기도. 그리고 또 단합도 잘 되고 이 마을이. 가구 수가 옛날에는 70호가 됐는데 지금은 지금 50가구입니다. 50가구인데 옛날에는 처음에 마을이 생길 때는 김가들 김해 김씨 지리사촌인데 한 400년 가까이 됩니다. 이 마을에 거주한 데가. 우리 마을에 연세 많은 노인들이 보통 80 넘는 노인들이 한 4명 됩니다. 이 동네 96개 자시는 분 계시고. 쌤, 여기는 노고수가 있을 만한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마을 앞도 아니고 예. 또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가도 아닌데 예. 노고수가 있다 하니까 찾아가 보기는 하는데 저 보이네. 느티나무 아니면 팽나무 같은데 예. 근데 푸조나무로 보입니다. 예. 푸조나무가 있다는 것은 애사로운 공간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죠? 김해 응달동 유궁터 느티나무는 마을 앞이나 하천가에 있는 보통의 노고수와 달리 마을 뒤 언덕배기와 같은 산 기슭에 비스듬히 자리 잡고 그 아래 위로 세 그루의 푸조나무와 숲정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키 20m, 수간폭 25m, 가슴 높이 둘레 7.8m로 김해시에 있는 노고수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수형이 장중합니다. 또한 이 느티나무를 호위하듯 서 있는 푸조나무 세 그루는 수호목, 신목이라는 의미로 이곳이 신의 처소 또는 성스러운 장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 놈매고 지금 때 되면요 지금 자시고 쉴 데가 없으니까 이 여기 위에 여기 우통을 벗고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주무십니다. 그래도 개미 한 마리 사람한테 안 달립니다. 수로 임금께서 황후를 모실 때 여기서 이틀 밤을 요하셨다는 것은 유궁터가 바로 여는데 앞에는 전에 바다였어요. 바다에 대다 보이기에 이제 여기 배를 타고 가지고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듣기로는 바다를 같은 오셔가지고 여기 높이 여기서 저 먹고 저 그 황후를 이제 모시려고 여 오서야 왔는데 그 여기서 김해 왕릉하고 여하고 20리길이라 직통으로 느티나무 여기 중앙으로 있어서 요 포충마리 요거는 뭐 포구나무라 하는데 우리가 푸추라 6그루가 있었고 그다음에 느티나무 한 그루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저 우리 마을에서 신으로서 모시면 안전을 위해서 정을 대보는 날 당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래 지금 고사행기 지금 새나무 고사를 했어요. 노고수는 이름 그대로 오래된 큰 나무를 뜻하는데 느티나무와 푸조나무는 노고수 조건에 걸맞는 대표적인 장수목입니다. 실제로 경상남도 내 지정 보수가 39종 979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서 느티나무가 479그루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푸조나무 노거수는 바다 가까운 전통 마을이나 전설이나 설화 또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곳을 지키고 있어서 신목, 수호목, 성스러운 나무라는 상징성은 느티나무보다 높다 할 것입니다. 유궁터 느티나무와 푸조나무처럼 역사적인 사실이나 특별한 유래를 가진 장소에 있는 노거수는 그대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런 노거수를 잘 보존하는 것은 지역의 역사 문화를 지키고 또 옛 이야기를 후대에 이어주는 소중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예,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다른 느티나무를 봤는데 이 느티나무를 보니까 키가 크고 우산처럼 생겼어. 예,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푸조나무하고 느티나무가 같이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게 있거든요.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새롭게 보였고요. 7그루 나무가 심어졌다고 북두 칠성을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무들이 심어졌다는데 옆에 있는 나무들이 이 느티나무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북부리 팽나무는 동매산 꼭대기에 홀로 서서 압도적인 위용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과 탁 트인 대산평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데 팽나무까지 있으니 금상첨화이지요. 관광객이 많아졌다는 거. 그러고 이제 뭐 조용하던 마을에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래도 좀 사람 사는 곳에 이제 많이 관광객이 오니까 우리 주민들을 봐서는 좀 어떤 데는 보면은 조금 불편한 점이 많지만은 불편해도 이제 우리 주민들이 워낙 이제 순수한 분들이 많아서 호응이 잘 해주고 이해를 하는 바람에 이 관광객이 와도 지금 아주 주민들께서도 지금 어지간한데 별 차이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악을 돌봐주고 무사고를 이제 기원하는 그런 이제 존재죠. 나무 자체가. 지금에야 제방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낙동강 물이 범람하는 일은 없지만 옛날에는 홍수가 나면 낮은 곳이 다 잠겼기 때문에 들판 가운데 솟아있는 산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늘에 의존했던 옛 선조들이 산 언덕배기에 홀로 선 이 팽나무를 당산 할매로 삼고 당산제를 올린 것이지요. 북부리 팽나무가 우영우 팽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무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고 오랫동안 섬기며 보호해온 마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마당 10월 초하리 날 제를 올리고 거기 뭐 다지 뭐 배 특별한 거 있습니까? 이 마을 동네에 안가 태평하고 농사 지으면 장원하고 아무 질병 같은 거 오지 말고 그래 뭐 이래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다니기도 막 아무 사고 제책 없이 다니고 하라고 편해라고 그래 제를 지낸 거예요. 한 50년 됐어요. 우리 스님 계실 때부터 지냈거든요. 그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한 7, 8년 제가 또 이제 하고 있지.
평나무에서 보고 오게 됐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광주에서 왔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고 왔어요. 너무 멋있어요. 나무가 너무 잘생겼어요. 절 같은 데 가도 좀 큰 나무는 봤어도 이 정도 큰 나무는 처음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나무도 예쁘네요. 뒤쪽에 배경이 너무 예쁜 것 같아서 그냥 기분 전환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래 많은 분들이 이 팽나무를 찾는데 정해진 탐방로를 따라서 와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나무 가까이 붙어서 나무 뿌리에 충격을 주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보면 마른 가지가 벌써 생겼잖아요. 그래 보고 지금 됐어요 지금. 자연에 맡기두고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 그래서 제대로 된 관리가 아닐 바에는 차라리 노 액션 방치가 낫다. 그런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 400년 넘게 사람 가까이 살아온 팽나무가 이제서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감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나무를 세상에 처음 알린 사람으로서 기쁘기도 하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노구수는 선조들의 삶에 스며 있는 역사이고 또 자연유산이며 환경의 지표입니다. 따라서 노구수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 문화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소중한 일입니다.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명세가 많아지면은 이제 주변 교통이라든지 쓰레기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했으면은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마을도 보존되고 사람들도 많이 찾고. 공중 도덕만 잘 지켜주시면은 우리 불황민들은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와도 싫은 내색은 안 할 겁니다. 선생님,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이 좀 적으시네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확진된 회원도 계시고 또 격리된 분도 계시니까 아이고, 이런. 오늘은 이렇게 단촐하게 나무 어르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동 청룡리 은행나무는 수고 28m에 흉고가 10.7m로 경남에 있는 노구수 중 가장 큰 가슴 높이 둘레를 자랑합니다. 마을 앞 농경지 가운데 조성이 되어 있는 기단에 입목하고 있으며 나무가 자리하게 된 정확한 배경이나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입향조가 마을의 표식수로 식재하여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청룡리 은행나무 가치는 경남에 있는 은행나무 중 가장 오래되고 큰 나무로서 현재까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차별성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랜 세월 풍파를 이겨내면서 끊임없이 후계목을 생산하여 독특한 수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가운데 원줄기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아들격인 큰 줄기, 또 그 밖으로 손자격에 해당되는 여러 줄기들이 자라고 있죠. 학술 용어로는 분을지, 맹아지, 부정아지라고도 하는데 이를 보고 3대, 또 4대, 5대가 한 나무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마을 안녕을 위해서 그 수호목으로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월 초 하룻날 자시에 지내는데 어른들 말씀으로는 한 400~500년. 임진왜란 때에 임산부가 이 나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전해오고 있거든요. 임산부하고 아이를 품어줬기 때문에 할머니 나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향을 지낼 때에 꼭 그 미역국을 끓여 가지고 제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학교 되면 남학생인데 요리 소마주로 요 큰 가지가 있는데 그 널쪘는데 그래서 맞아. 이제 그때는 뭐 돈이 있나 전에 그래 5,000원이면 또 하루만은 더 되는 모양이지 요새. 그래 빌리 가더니 하나도 안 다치더라고 도로 갖다 주더라고 얘. 할머니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는 널지가 다친 데가 아니랍니다. 이 밑에도 이 주포 읍에 도로가라고 옛날에 그거 저놈의 양구라고 골자. 나왔는데 아니 지금 코로나가 그런데 이 우리 마을에는 하나도 안 왔어. 예, 은행나무가 우리 지역을 지금까지 잘 천년 동안 잘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안정과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 좋은 기운을 많이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옛 문헌에 의하면 은행나무는 방화목으로도 불렸습니다. 불에 강하여 방화, 방풍 역할을 한 것이죠. 또한 어린 유목에서 최소 30년은 넘어야 열매를 맺는 특성으로 손자 때에 이르렀어야 종자를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공손수라 불렸습니다. 수백 년은 거뜬히 사는 장수목으로서 오래 살아남기 위한 자연의 이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때 여기 위에서 산모가 아기를 낳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보고 느낀 거는 엄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식을 품어주는 마음으로 아이도 낳게끔 이렇게 자리를 내준 것도 고맙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자식 나무가 많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좀 다복해 보이고 엄마 같은 아늑함이 있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큰 둘레도 굵고 산전수 대가 큰 나무 같은데 이렇게 천둥도 맞고 이 오랜 세월을 지키면서 이 마을을 뭐 큰 등대처럼 보호를 해주고 대단한 나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